2024년 2월, 두바이, 황금빛 마철로와 불가능한 약속들의 도시. 바로 이곳에서 45세의 독일 사업가 사미르 호프만은 자신이 인생의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다. 야스민은 22세였다. 사막의 밤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미소를 가진 그녀는 모로코 카사블랑카 출신으로 8개월 전 두바이에 도착해 두바이 몰의 명품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사미르가 알지 못했던 것,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막 결혼한 그 여인이 단순한 결혼 이상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비밀은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미르의 신혼여행을 세 나라에 걸친 수사의 악몽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만큼이나 끔찍한 거짓말의 그물망을 드러낼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직 완벽해 보이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보자. 만남. 사미르 호프만은 순진한 남자가 아니었다. 6년째 이혼한 상태로 뮌헨에서 전 아내와 함께 사는 2명의 10대 자녀를 둔 그는 기술기업 컨설턴트로서 탄탄한 삶을 일구어 왔다. 중동 전역을 끊임없이 여행하며 겉모습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관계는 철저히 통제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2023년 6월 두바이 출장 중에 그는 야스민을 만났다. 딸을 위한 선물을 사러 갔다. 또 다른 생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달래줄 비싼 이탈리아 핸드백을 고르고 있을 때 그녀가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 특별한 걸 찾고 계신가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다. 아랍어와 프랑스어가 매력적으로 뒤섞인 억양으로. 사미르는 그 순간을 완벽하게 기억한다. 그녀는 매장에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다.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두바이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넘쳐났다. 그것은 그녀가 말하는 방식, 눈빛에 담긴 지성, 세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능숙함이었다. 동료들과는 아랍어로, 전화기에 대고는 프랑스어로, 손님들과는 영어로. 딸아이를 위해서요, 사미르가 대답했다. 17살 생일이거든요. 요즘 10대들이 뭘 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야스민이 미소를 지었다. 직업적인 판매원의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다. 17살은 어려운 나이예요.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면서도 아빠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걸 알고 싶어 하는 나이거든요. 너무 뻔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들 만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미르는 3일 후에 다시 매장을 찾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이 언제나 핑계를 만들었다. 비서에게 줄 향수, 거래처에 줄 시계, 정작 필요하지도 않은 자신의 지갑. 야스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항상 다정하고 항상 방 안을 밝히는 것 같은 그 미소와 함께 용기를 내어 커피 한 잔을 청하기까지 4번의 방문이 필요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즉시 수락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미르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솔직함으로 말했다. 영원히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야스민의 이야기. 부르즈 칼리파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의 첫 번째 커피 자리에서 야스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니면 적어도 사미르에게 알려주고 싶은 버전의 이야기를. 그녀는 카사블랑카의 전통적인 모로코 가정에서 자랐다. 엄격한 아버지, 순종적인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4명의 오빠들. 18살에 경제학을 공부하며 자유를 꿈꿨다. 좁은 고향 골목 너머의 세상을 보고 싶었다. 우리 가족은 나를 사촌과 결혼시키려 했어요. 그녀가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어둡게 물들이며 말했다. 이미 2명의 아내가 있는 40대 남자였죠. 가족들은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게 감옥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0살에 그녀는 도망쳤다. 취업 비자를 얻어 아랍에미리트로 왔다. 가족도, 친구도 알던 삶 모두를 뒤로하고 자유를 향한 기회를 잡기 위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녀가 말했고 사미르는 그녀의 눈에서 진짜 눈물을 보았다. 엄마는 더 이상 저와 말을 안 해요? 오빠들은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죠. 그래도 영원히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사미르는 즉각적인 연결감을 느꼈다. 그도 기대를 저버리는 선택, 다른 길을 가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자신의 이혼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타격을 주었다.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좋은 가톨릭 신자 아내를 떠난 아들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모님. 때로는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야스민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은 이해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완벽해 보인 로맨스. 그 이후 몇 달은 꿈만 같았다. 사미르는 두바이 체류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3일이면 충분했던 곳에서 일주일씩 머물렀다. 미넨에 있을 때는 매일 야스민에게 전화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대화들이 시간대와 문화적 차이를 마법처럼 넘나들었다. 야스민은 그가 원하는 걸 스스로도 몰랐던 모든 것이었다. 지적이지만 오만하지 않고 아름답지만 지나치게 허영스럽지 않으며 독립적이지만 차갑지 않은 그녀는 전염성 있는 열정으로 꿈을 이야기했다.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언젠가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열고 모로코 전통과 현대성을 융합한 옷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러려면 먼저 돈을 모아야 해요. 그녀가 설명했다. 매장 월급은 괜찮지만 두바이는 물가가 비싸거든요. 데이라에 있는 좁은 아파트에서 3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살면서 디르함 한 입 모으고 있어요. 사미르는 그녀의 결단력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결코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재정적인 도움을 암시하는 눈치조차 주지 않았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때 계산을 하려 하면 그녀는 분명히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반씩 내자고 고집했다. 당신이 나를 돈 때문에 만나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어느 저녁 그녀가 진지하게 말하며 사미르의 마음을 울렸다. 여기서 그런 여자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요. 진짜인 것을 만들고 싶어요. 바로 이 태도가 사미르에게 그녀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시켰다. 2023년 11월, 만난 지 6개월 만에 사미르는 프로포즈를 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레스토랑인 부르즈 칼리파 122층의 앤모스피어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였다. 반지도, 말도, 야스민이 좋아하는 모로코 노래를 연주해달라고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사전에 부탁해두는 것까지 꼼꼼히 준비했다. 그가 무릎을 꿇자 온 도시가 그들의 발 아래에서 반짝이는 가운데 야스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로맨틱 영화 속의 우아한 눈물이 아니라 온몸을 뒤흔드는 깊은 흐느낌이었다. 네, 그녀가 눈물 사이로 간신히 말했다. 네, 1000번이라도요.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사미르. 다시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사미르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라고 느꼈다. 그 눈물이 죄책감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라는 말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두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가 무시한 신호들. 돌이켜보면 사미르는 이상한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다.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정확히 그가 듣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적으로 무시했던 작은 경고들. 예를 들어 핸드폰 문제가 있었다. 야스민은 항상 핸드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뒤집어 놓았다.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그냥 스팸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여기 마케팅 회사들이 정말 지독하거든요. 불규칙한 근무 일정도 있었다. 때때로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지만 사미르가 매장에 들렀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근무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매니저가 엄청 무질서해요. 그리고 수상한 여행들이 있었다. 야스민은 2번이나 급하게 모로코로 돌아가야 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다. 오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라고 2번째에는 말했지만 사진 한 장 없었고 어떤 세부 사항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사미르가 물어볼 때마다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다른 모든 면에서 그녀가 완벽했기 때문에. 섹스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기 때문에. 그녀가 모든 의심을 녹여버리는 확신으로 사랑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45세에 이혼하고 외로웠던 그는 너무 많이 질문해서 인생이 주는 두 번째 기회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를 눈멀게 하죠. 그는 나중에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호들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보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결혼. 결혼식은 2024년 2월로 잡혔다. 사미르는 미넨에서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다. 야스민을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독일 전통 방식으로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야스민은 두바이를 고집했다. 결혼하러 모로코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가족들이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독일은 너무 이르고요. 아이들이 저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두바이는 중립지대예요. 우리가 만난 곳이잖아요. 우리만의 장소예요. 사미르는 내키지 않으면서도 동의했다. 아들 루카스와 딸 엠마는 좋아하지 않았다. 아빠, 그녀를 거의 알지도 못잖아요. 16살인 큰아이 루카스가 말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요. 이상해요. 만나면 이해할 거야. 사미르가 약속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직접 소개하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야스민이 친절하지만 말을 아꼈고 아이들은 예에 바르게 냉담한 짧은 영상 통화 몇 번이 전부였다. 혼인신고는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이루어졌다. 야스민은 로맨틱하다고 했다. 사미르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다. 식은 작게 치러졌다. 두 사람과 야스민이 준비한 2명의 증인뿐이었다. 매장 친구들이라고 사미르는 알고 있었다. 그는 회색 휴고 보스 정장을 입었다. 그녀는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었다. 베일도, 가족도, 성대함도 없었다. 이게 완벽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우리 둘만. 세상에 맞서는 우리.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식이 끝난 후 그들은 곧바로 호텔로 향했다. 사미르는 두바이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인 부르즈 알 아랍, 바다 위로 솟아오른 돈 모양의 그 호텔을 예약해 두었다. 별 5개로는 분류가 부족하다. 세계 유일의 공식 7성급 호텔이었다. 오늘 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사미르가 황금빛 대리석 기둥과 페르시아만의 파노라마 전망이 펼쳐진 스위트룸에 들어서며 말했다. 그 말은 맞았다. 하지만 그가 상상한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마지막 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들은 욕조에서 샴페인을 마셨다. 신혼부부의 열정으로 사랑을 나눴다. 룸서비스를 시켰다. 랍스터와 캐비아, 메뉴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것들로. 야스민은 빛나 보였지만 사미르는 그녀가 평소보다 더 자주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을 눈치챘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응, 당연하지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뭔가가 있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긴장감이 밤 11시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더니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받아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긴급 상황이에요. 긴급 상황이라고요? 오늘 우리 결혼식 날 밤에? 모로코에 있는 언니예요? 잠깐이면 돼요. 그녀는 유리문을 닫고 발코니로 나갔다. 사미르는 유리 너머로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격렬하게 손짓을 하며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들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언니와의 대화처럼 보이지 않았다. 싸움 같았고 협상 같았고 위협 같았다. 15분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몸을 떨고 있었다. 야스민, 그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 문제예요.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린 이제 결혼했잖아요. 당신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녀가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잠시 사미르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려는 것 같았다. 도움을 청하려는 것 같았다.
그를 믿으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다 해결됐어요. 우리 밤을 즐겨요.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법은 사라져 있었다. 야스민은 멀리 있는 것 같았고 기계적이었다. 새벽 3시에 사미르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발코니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몰랐다. 잠이 안 와요. 그가 합류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변화가 너무 많아서. 후회해요. 그가 반쯤 농담으로 물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 바다를 바라봤다. 요트의 불빛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곳을. 아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미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은 나를 정말 모르잖아요. 알았다면, 야스민, 우리 모두 과거가 있어요. 이전의 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미래만이 중요해요. 그녀가 웃었지만 그건 쓴웃음이었다. 미래요. 그래요.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는지 두고 보죠. 그것이 그녀가 살아서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잠에서 깨어남. 사미르는 두바이의 햇살이 스위트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전 9시에 잠에서 깼다. 아내를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차가운 시트만 느껴졌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야스민, 그가 아직 졸린 목소리로 불렀다. 침묵. 그는 일어나 호화로운 거실을 지나갔다. 발코니는 비어 있었다. 욕실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핸드백이 전날 밤 놓아뒀던 의자에 없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야스민, 그가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옷장을 확인하고 두 번째 욕실도 심지어 커튼 뒤까지 살폈다.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메시지 없음. 전화를 걸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체크 표시 하나, 전달 안 됨, 아마도 뭔가 사러 나갔겠지. 그는 점점 커지는 공황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깜짝 선물, 특별한 아침 식사, 뭐든 간에.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전화. 오전 11시, 그녀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핸드폰도 꺼져 있자 사미르는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했다. 오늘 아침 제 아내가 떠났나요? 그가 태어난 척하며 물었다. 잠시만요. 호프만식 잠시 후에 호프만 부인은 오전 5시 47분에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5시 47분. 그가 자고 있는 동안 아직 어두울 때였다. 뭔가 말하고 갔나요? 메모를 남겼나요? 아니요, 손님. 그냥 택시를 요청하셨어요. 어디로요? 그 정보는 없습니다. 택시는 개인 앱을 통해 불렀거든요. 사미르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가족 긴급 상황일 수도 있다. 어머니나 언니? 하지만 왜 쪽지를 남기지 않았을까? 왜 깨우지 않았을까? 오후 1시, 그는 경찰에 전화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싶어요. 그가 교환원에게 말했다. 제 아내인데요. 오늘 아침에 사라졌어요. 얼마나 됐나요, 고객님? 7시간요. 고객님, 성인의 경우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결혼식 날 밤이에요. 사미르가 폭발했다. 어제 결혼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새벽 5시에 떠났다고요. 뭔가 잘못됐어요. 교환원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이해합니다. 고객님. 호텔로 순찰차를 보내겠습니다. 수사 시작.
형사 라시드 알 만수리가 오후 3시에 부르즈 알 아랍에 도착했다. 꼼꼼하게 다듬은 코스형과 모든 것을 수학적 정밀도로 평가하는 듯한 눈을 가진 40대의 날씬한 남자였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호프만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미르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결혼식, 그날 밤, 이상한 전화, 야스민의 수상한 행동, 아침의 실종. 알 만수리는 꼼꼼하게 메모했다. 짐을 가져갔나요? 핸드백은요? 네, 하지만 옷은 다 여기 있어요. 여행 가방도 그대로고요. 여권은요? 사미르가 확인했다. 야스민의 모로코 여권이 없었다. 혼인 서류도 사라졌다. 알 만수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호프만 씨, 민감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결혼할 때 다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요? 거주권, 비자, 시민권, 돈, 두바이에는? 아니요, 사미르가 잘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확신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그럼 그녀를 찾는 걸 도와주세요. 가족, 친구, 주소, 직장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야 사미르는 두려운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결혼한 여자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을. 첫 번째 폭로들. 알만수리는 야스민이 일했다는 매장에 갔다. 2시간 후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호프만 씨, 매장 매니저 말로는 야스민이 3개월 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11월에 사직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근무 시간에도 통화를 했는데요. 어디 있다고 했나요? 매장이요. 항상 매장에 있다고 했어요. 사미르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려준 주소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산다고 했던 데이라의 아파트. 네,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은 있지만 지난 2년간 야스민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그 주소에 산 기록이 없어요. 사미르는 불과 몇 시간 전 아내와 사랑을 나눴던 침대에 무겁게 앉았다. 듣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그의 정신이 거부했다. 그럼 어디 살았던 거죠? 뭘 했던 건가요? 알 만수리가 망설였다. 그게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프만 씨, 그가 의미심장하게 멈췄다. 또 있어요. 뭔데요? 야스민은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이름이 아니라니요. 사미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알만수리가 스캔된 서류들을 보여주며 태블릿을 열었다. 결혼에 사용된 여권은 모로코 정부가 발급한 진짜예요. 하지만 인터폴에 조회해보니까 그가 화면을 밀었다. 이게 나왔습니다. 야스민의 사진이었지만 아래 이름은 아마미라 칼릴이라고 적혀 있었다. 알려진 신원이 최소 3개입니다. 형사가 계속했다. 아마미라 칼릴, 야스민 베르나리, 레일라 만수르. 모두 합법적인 모로코 여권이지만 생년월일이 달라요. 이것엔 22살. 다른 것엔 25살. 그리고 마지막 것엔 28살. 사미르는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녀였다. 항상 그녀였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부패, 연줄, 돈. 모로코에서 올바른 사람들을 알면 여러 신원을 살 수 있어요. 알만수리가 태블릿을 닫았다. 문제는 왜 3개가 필요했냐는 거죠. 비밀 아파트. 호텔 보안 카메라와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서 경찰은 야스민이 실제로 어디 살았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데이라가 아닌 유동 인구가 많기로 알려진 지역 버두바이에 눈에 띄지 않는 건물에 있었다. 알만수리와 사미르는 오후 6시에 아파트에 도착했다. 형사는 법원 명령을 들이밀어 집주인을 설득해 문을 열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이 사미르가 아직 품고 있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돈을 모으는 젊은 직장 여성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 작전의 사무소였다. 노트북 3대, 핸드폰 5대,
다른 이름과 사진이 찍힌 수십 장의 신용카드, 벽에 코르크보드에 핀으로 고정된 수십 장의 인쇄된 사진들. 사미르가 점점 메스꺼움을 느끼며 다가갔다. 남자들의 사진이었다. 나이 든 남자들, 잘 차려입은, 분명히 서양인들. 각 사진 옆에 아랍어로 적힌 메모들.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메모를 가리키며 물었다. 알만수리가 메모를 읽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침울해졌다. 이 사람은 독일인, 52세, 이혼, 자녀 2명, 석유업계 종사, 추정 자산 200만 달러. 이 사람은 프랑스인, 48세, 호라비, 자녀 없음, CEO, 자산 500만 달러. 그가 멈추더니 측은한 기색으로 사미르를 쳐다봤다. 호프만 씨, 당신도 이 보드에 있어요. 사미르는 발 아래 바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거기 있었다. 야스민이 어느 저녁 식사 때 자연스럽게 찍었던 그의 사진. 옆에 그녀의 필체로 사미르 호프만, 독일인, 45세, 이혼, 자녀 2명, 기술 컨설턴트, 자산, 선을 통해 300만, 취약함, 외로움. 우선 표적.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냥 표적이었던 거야? 조직망. 하지만 더 있었다. 훨씬 더 노트북 중 하나에서 경찰은 이메일 서신을 아랍어와 프랑스어와 영어로 된 대화들을 발견했다. 알만수리는 아랍어 부분을 위해 통역사를 불렀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야스민, 혹은 아마미라, 혹은 레일라, 그녀가 진짜 누구였든 간에 그녀는 조직화된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취약한 서양 남성들을 찾기 위해 두바이에 특별히 온 젊은 모로코 여성들. 목표는 항상 같았다. 결혼, 유럽 시민권, 은행 계좌 접근. 하지만 야스민의 이메일에는 뭔가 다른 것이, 더 불길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마지막 작업을 언급해요. 통역사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언급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는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목격자라고요? 무엇에 대한? 사미르가 물었다. 대답을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만 알만수리는 다른 노트북 앞에 있었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호프만 씨, 이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있었다. 2년 전에 프랑스 신문 기사들. 프랑스 사업가 아가디르에서 숨진 채 발견. 모로코인 아내 실종. 남자의 사진은 코르크보드에 있던 것들 중 하나였다. 실종된 아내의 사진은 야스민이었다. 다른 머리카락에 레일라 만수르라는 이름이었지만 틀림없이 그녀였다. 독살로 사망했어요. 알만수리가 읽었다. 처음에는 자연사로 분류됐어요. 심장마비로요. 하지만 부검에서 식물에서 추출한 지속성 독 디기탈리스가 발견됐어요. 경찰이 질문을 위해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그녀는 부부 공동계좌에서 80만 유로와 함께 사라진 후였어요. 사미르는 숨을 쉬지 못했다. 그녀, 그 남자를 살해한 거예요. 증명된 건 없어요. 사건은 아직 미결 상태예요. 하지만 그녀가 주요 용의자예요. 알만수리가 계속 검색했다. 그리고 더 있어요. 1년 전 스페인 사건도요. 같은 패턴이에요. 나이 든 남자, 신속한 결혼, 갑작스러운 죽음, 실종된 아내. 얼마나 많이요? 사미르가 속삭였다.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요? 의심스러운 사망 확인 사례 3건, 사망 없는 결혼 사기 5건 추가.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사례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끔찍한 질문. 사미르는 아파트를 둘러봤다. 거짓과 조작의 이 박물관을. 보드에서 우선 표적이라고 적힌 자신의 사진을 봤다. 야스민이 항상 마시라고 권했던 비타민 캡슐을 기억했다. 결혼식 날 밤 야스민이 고집스레 마시라고 했던 샴페인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그녀가 무심한 듯 권유했던 200만 달러 생명보험도. 형사님,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나는 죽어 있었어야 하지 않나요? 알만수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답은 그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뭐가 바뀐 건가요? 사미르가 계속했다. 왜 계획을 완료하는 대신 도망쳤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빨리 답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알만수리가 말했다.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아파트에서 발견된 5대의 핸드폰 중 하나가 그날 밤 8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알만수리와 기술팀은 이미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번호는 국제번호, 모로코 코드였다. 받아요. 알만수리가 녹음을 시작하며 기술자에게 지시했다. 아랍어로 말하는 거친 남자 목소리. 통역사가 귀를 기울이다가 말 한마디마다 눈이 커졌다. 일이 완료됐냐고 물어요. 통역사가 속삭였다. 임무를 완수했는지 알고 싶어 해요. 알만수리가 끊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충분해요. 번호 추적해요. 15분 후 그들은 이름을 얻었다. 카림 칼릴. 그리고 연결고리. 아마미라 칼릴의 오빠, 야스민의 진짜 이름. 사미르에게 가족에게서 도망쳤다는 이야기? 거짓이었다. 가족은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작전의 핵심이었다. 진짜 이야기. 인터폴과 모로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야스민 아마미라의 진짜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미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두웠다. 아마미라는 카사블랑카에서 자랐지만 전형적인 전통 가정이 아니었다. 아버지 라시드 칼릴은 2015년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3명의 오빠들은 방대한 전과 기록이 있었다. 공갈, 문서 위조, 인신매매. 범죄 가족이에요. 알만수리가 설명했다. 그리고 아마미라는 그들의 비밀 무기였어요. 아름답고 지적이고 4가지 언어를 구사했죠. 10대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패턴은 항상 같았다. 아마미라는 여러 신원 중 하나를 사용해 두바이, 바르셀로나, 마라케시 같은 관광지로 여행을 갔다. 나이든 서양 남성들을 만났다. 대개 최근에 이혼하거나 호라비가 된 취약하고 외롭고 부유한 남자들. 그들을 유혹하고 빠르게 결혼하고 그 다음은 상황에 따랐다. 때로는 단순한 절도였다. 은행 계좌 접근, 이체, 갑작스러운 실종. 하지만 확인된 최소 3건이 살해해서 남자들은 사망했다. 독은 디기탈리스였어요. 경찰이 자문한 법의학자가 설명했다. 폭스글러브 식물에서 추출한 거예요.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해요. 나이든 남성들에게는 전면적인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 한 자연사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도망쳤나? 하지만 그것은 왜 아마미라가 계획을 완료하지 않고 도망쳤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사미르는 살아있었고 건강했다. 그녀는 쉽게 샴페인의 독을 탈 수 있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까? 대답은 그녀의 핸드폰에서 왔다. 결혼식 날 밤 발코니에서 받았던 그 전화. 기술팀이 통신 사업자를 통해 통화 음성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카림, 그녀의 오빠였고 대화는 폭발적이었다. 오늘 끝내야 해. 그가 아랍어로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프랑스 경찰이 가까워지고 있어? 뒤부하 사건으로 너를 연결짓고 있어? 알아. 아마미라가 목소리를 긴장시키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이체에 서명을 안 했어.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없어. 오늘 밤에 독을 써 섹스 중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해 미망인은 모든 것을 상속받아. 너는 내일 나라를 떠나. 긴 침묵이 흘렀다. 아마미라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다. 더 작았고 거의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걸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떡해? 카림이 폭발했다. 멍청한 소리 마, 전에도 했잖아. 하지만 그 사람은 달라. 나한테 친절해. 정말. 맙서사, 그 자식한테 빠진 거야. 카림이 잔인하게 웃었다. 병신, 불쌍해서. 그냥 또 다른 하나야.
끝내. 아니면 내가 거기 가서 대신 끝내버릴 거야? 그리고 부드럽지 않을 거야?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변화. 사미르는 녹음을 3번 들었다. 들리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며 그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있었다. 진짜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다. 망설임, 갈등.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을 고려했던 거군요. 그가 믿기 힘들다는 듯 말했다. 왜요? 알만수리가 한숨을 쉬었다. 호프만 씨, 이 여자가 범죄자들에게 길러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망쳤어요. 사미르가 주장했다. 나를 죽이는 대신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분명히 뭔가를 의미하지 않나요? 오빠가 두려웠다는 걸 의미해요. 경찰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고요. 자기 보호를 의미해요. 당신에게 신경을 썼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미르는 확신할 수 없었다. 발코니에서의 눈물을 기억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말들을.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던 방식을. 그녀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가 물었다. 모릅니다. 공항 카메라에는 오전 7시에 카사블랑카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아마 다른 신원을 사용해서. 그리고 오빠는 알만수리가 망설였다. 모로코 경찰이 오늘 오후 그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에 갔는데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툰 흔적이 있었어요. 바닥에 피가 있었어요. 많이. 사미르는 오한을 느꼈다. 그녀가 그를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알만수리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1시간 전에 이걸 받았어요. 카사블랑카 경찰에서요. 병원 감시 카메라 사진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로 들어오는 여자를 보여줬다. 야스민이었다. 아마미라였다. 그 누구였든 그녀였다. 살아있어요. 알만수리가 말했다. 하지만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로코 경찰의 구금 상태에 있어요. 카사블랑카에서의 고백. 카사블랑카행 비행. 알만수리의 모든 조언에도 불구하고 사미르는 카사블랑카행 첫 비행기를 탔다. 그녀를 봐야 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다. 당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요. 알만수리가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사미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왜인지 알아야 해요. 모로코 경찰은 신중했지만 그의 방문을 허락했다. 아마미라는 병원 구치소에서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다. 복부에 2번, 어깨에 1번 찔렸다.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5분이에요. 중년의 피곤한 눈을 가진 유세프 베난이 경감히 말했다. 그리고 만지지 마세요. 극도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남. 사미르가 방에 들어섰을 때 아마미라는 의자에 앉아 손이 테이블에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다. 연한 파란색 병원복을 입고 왼팔은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창백했으며 눈 아래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를 봤을 때 눈물이 즉시 흘렀다. 사미르, 그녀가 속삭였다.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왜 도망쳤어요? 그가 직접적으로 물으며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왜 계획대로 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눈을 감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못했어요. 몇 달 동안 당신은 그냥 또 다른 하나라고, 당해도 싸는 부유하고 멍청한 서양 남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나에게 친절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진짜로요.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네요? 모든 말, 모든 순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표적이었어요. 오빠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의 재산, 취약함, 패턴을 계산했죠. 나는 당신이 사랑에 빠지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죠. 사미르가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뭔가 바뀌었어요. 그녀가 앞으로 기울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신이 나의 가짜 과거에 대해 알면서도 판단하지 않을 때였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었을 때였을 거예요. 어쩌면 내 손을 잡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나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이 진짜이길 바라기 시작했어요. 도주의 진실. 결혼식 날 밤, 아마미라가 계속했다. 오빠 카림이 전화했어요. 프랑스 경찰이 내 이름을 듀부아 사건과 연결했다고 했어요. 몇 시간, 아마 하루면 체포될 거라고요. 즉시 당신을 죽이고 사라지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거부했어요? 당신에게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당신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나를 약하다고, 멍청하다고 했어요. 내가 일을 끝내지 않으면 직접 와서 대신 끝내겠다고 했어요. 당신도 죽이고 자신이 만든 혼란을 청소하겠다고요. 사미르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당신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도망쳤어요? 우리 둘 다를 보호하기 위해 도망쳤어요. 내가 빨리 사라지면 그가 두바이에 올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안전할 거라고. 그녀가 수갑 채운 손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그는 카사블랑카에서 나를 추적했어요. 친구 아파트에서 찾아냈어요. 싸웠어요. 그에게 칼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를 죽였어요. 아마미라가 한동안 침묵했다. 자기 방어였어요. 그는 당신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나를 죽이겠다고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피해자들. 다른 남자들은 어때요? 사미르가 차갑게 물었다. 프랑스의 장 클로드 듀부아, 스페인의 안토니오 마르케스. 그들도 달랐나요? 아마미라가 고개를 숙이며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아니요. 그들은 가족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와인의 독을, 기다림을, 돈을 갖고 도주를.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다. 나는 괴물이었어요. 사미르. 괴물이 되도록 길러졌어요. 이었다고요. 그가 물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그를 바라봤다. 오직 내가 아는 건 결혼식 날 밤 당신이 자고 있을 때 디기탈리스 병을 들고 아침 식사에 넣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을 할 수 없었어요. 사미르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그들 사이에 뭔가 진짜인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사랑이 그녀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믿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도 그녀를 믿었고, 그도 사랑에 빠졌고, 이제 죽은 남자들. 작별. 당신은 어떻게 될 건가요? 사미르가 물었다. 감옥이요? 아마도 종신형. 프랑스는 이미 듀부아 사건으로 인도를 요청했어요. 스페인도요. 게다가 여기 모로코에서 살인 미수까지. 내 옷.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 삶은 끝났어요. 사미르. 당신이 그 매장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끝나 있었어요. 당신은 언제든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느 순간에라도 멈추기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녀가 필사적인 강도로 그를 바라봤다. 믿나요? 결국에는 돈보다, 가족보다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요. 사미르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유일한 진실을 말했다. 믿고 싶어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떠나려고 돌아섰다. 사미르, 그녀가 불렀다.
모든 것에 미안해요.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가 돌아보지 않고 문에서 멈췄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떠났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를 뒤에 남겨두고 그를 죽이려 했던 여자를 어쩌면 마지막에는 뭔가 인간적인 것을 찾아낸 여자를.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너무 늦었다. 아마미라 칼릴은 오빠 카림에 대한 정당방위 살인죄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각각 살인 종신형도 추가됐다. 인도는 그녀가 모로코 형기를 마친 후 결정될 것이었다. 사미르는 미넨에서 화상으로 판결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이 잠시 카메라를 향했을 때 그는 그를 계속 따라다닐 어떤 것을 보았다. 후회가 아니었다. 안도였다. 마치 감옥이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자유인 것처럼. 재건. 미넨으로 돌아온 사미르는 몇 달을 치료를 받으며 보냈다. 아들 루카스와 딸 엠마는 진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엠마는 며칠간 울었다. 루카스는 분노했다. 아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가 소리쳤다. 22살 여자아이가 난데없이 아빠에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당연히 사기였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이해로 자리를 잡았다. 사미르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었다. 외로웠고 취약했으며 정확히 그녀가 찾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전문가였어요. 치료사가 말했다. 당신을 연구했어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만들어낸 페르소나의 사랑에 빠진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다. 편지. 10월에 사미르는 감옥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열어볼까 말까 사흘을 망설였다. 사미르, 용서를 기대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탐욕 때문에 2명의 죄 없는 남자를 죽였어요. 당신도 죽이려 했죠? 하지만 당신이 자고 있던 그 밤,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 이해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돈도 아니고 안전도 아닌 진짜 사랑의 가능성을요. 당신은 나에게 다른 삶에서 다른 선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보여줬어요. 조작과 뒤섞인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이 나를 완전히 괴물이 되는 것에서 구해줬어요. 감사해요. 잘 살아요. 다시 사랑하세요. 다만 더 조심하고요. 에이. 사미르는 편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쟤는 간직했다. 새로운 시작. 2024년 12월. 미넨 크리스마스 마켓. 사미르는 루카스, 엠마와 함께 하사인을 마시며 뭔가 바보 같은 것에 웃고 있었다. 엠마가 처음으로 그가 몇 달 만에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여자가 그에게 부딪혔다. 죄송해요. 그녀가 독일어로 웃으며 말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회색 머리에 친절한 눈을 가진 여자였다. 괜찮아요. 사미르가 대답했다. 그녀가 망설였다. 언젠가 커피라도 한잔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루카스와 엠마는 즉시 긴장하며 눈빛을 교환했다. 사미르는 아이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는 여자에게 미소를 지었다. 감사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는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엠마가 조용히 물었다. 사미르는 아이들을 환히 불 밝힌 마켓을 거의 잃을 뻔했던 삶을 바라봤다. 응, 그가 말했다. 결국에는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 말을 믿었다. 에필로그. 카사블랑카 중앙교도소에서 아마미라 칼릴은 5명의 다른 여자들과 방을 함께 썼다. 그를 모르는 수감자들에게 프랑스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도왔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결코 구원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였다. 되찾은 인간성의 작은 조각. 밤이면 그녀는 사미르를 생각했다. 거의 죽일 뻔한 남자를
자신을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본 남자를. 그리고 10년 전에 그를 만났다면 달랐을까 궁금했다. 결코 알 수 없을 것이었다. 어떤 질문들에는 답이 없다. 오직 결과만 있을 뿐.